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오늘 진학 특강의 학생부 교과 전형 이해와 대비를 특강을 맡게 된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대입지원관 김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금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우리 자녀분과 같이 이제 특강 오셨는데요. 제가 오늘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일단 올해 저희 이제 입시가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2026학년도 입시 변수와 그 다음에 전반적인 학생부 교과 특징, 세 번째로는 이제 대학별 전형 방법과 주요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각 대학별로의 교과 성적과 진로 선택을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그 다음엔 저희 이제 현재 전북권의 우리 대학별 전형 방법은 어떻고, 그 다음에 주요 변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 나눈 후에 마지막으로 교과 전형을 어떻게 대비하는지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학년도 입시 변수를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금 우리 자녀들, 그 다음에 이제 고3인 친구들이 2007년생으로 황금 돼지띠로 가장 지금 많은 이제 인원이 지금 올해 입시에 지금 이제 인원이 많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년과 다르게 의대 모집 정원이 원래 이제 원복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부분의 우리 알고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자유전공 인원을 확대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첨단학과 또한 이제 증원된 부분 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고3과 N수생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생 우리 황금돼지띠 고3 학생 수가 45만 3,81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숫자가 전년에 우리 2006년생인 친구들보다는 약 10%가 이제 증가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또 N수생이 저희가 이제 매년 보게 되면은 모의고사를 보게 되죠. 6월 모의고사라든지 그 모의고사의 인원들을 봤을 때도 이제 예측 부분에서는 N수생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거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대 모집 정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의대 작년에 저희가 전체 의대 모집을 4,610명을 모집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2024학년도와 동일하게 비슷한 선으로 2026학년도에는 3,123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1,487명이 감소된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경쟁률과 합격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비수도권 의대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우리 전라북도가 메디컬이 있는 대학들이 좀 있는데요. 비수도권 의대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이 지역 인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을 이제 안내 드렸던 자유 전공 확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올해 처음으로 자유진리학부라고 해서 자유전공을 신설해서 115명을 이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상위권 대학에 그러한 이제 변동들이 예상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입시가 더욱더 이제 예측이 어려울 가능성이 이제 저희가 이제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또한 무전공 학부에 대한 관심도 또한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공 학부 같은 경우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져서 저희가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특정 계열을 가리지 않고서 이제 메디컬이나 아니면 사범대를 제외하고 모든 이제 전공을 이제 입학 후에 선택할 수 있는 유형과 두 번째로는 이제 계열별로 공학 계열 아니면은 이제 뭐 인문사회 계열 이런 식으로 계열로 입학해서 그 계열 안에 있는 학과를 선택하는 이제 그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이로 인해서 문과 학생들과 문이과가 저희가 없긴 하지만 이제 문과 계열의 친구들, 이과 계열의 친구들 지원자들이 함께 경쟁하는 이제 학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또한 그
작년과 또 인원을 많이 뽑고 이런 부분들이 작년 입결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원 자체가 뭐 100명 이런 식으로 이제 모집 인원이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경쟁률 비교보다는 실질적으로 조금 올해 예측하는 거는 조금은 안전한 그 지원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모집 요강을 가장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 자유전공을 확대하면서 기존에 있는 각 학과의 인원들을 전년과 대비해서 감소해서 만든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입학 전형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이 한정돼 있는데 어떤 거를 늘렸다 하면은 반드시 또 이제 줄어 있는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이런 부분들 학과 단위로 모집 단위로 지원할 때에도 전년과 3개년의 모집 인원도 확인하시고 지원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시를 예측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인원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가 원복되면서 의대 및 최상위 공대가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향 안정 지원으로 많이들 이제 추세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도권에 있는 최상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의 뭐 성적이라든지 생기부 부분들이 대부분은 최우수 학생들이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전공이 필요한 이수 과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지원자들의 출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등급을 이제 각 대학의 성적 산출 기준으로 해서 제일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그래서 이제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교과 성적의 50% 이상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유형을 제가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모집 인원이 또 많다 보니까 또 이제 저희가 충원율도 높게 되고 중복 합격이 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원이 많이 도는 가장 이제 교과 전형이 많이 충원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대학에서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우리 종합 전형처럼 이제 서류 평가를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 또한 구체적으로 뒤에서 이제 대학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과 유형이 첫 번째로는 이제 내신으로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하고 최저가 있는 경우도 있고 내신,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조금 힘든 부분은 내신도 있으면서 면접도 있고 최저도 있는 대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또 내신 플러스 서류 그 다음에 내신 플러스 서류 최저, 그 다음에 내신, 서류, 면접, 최저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대학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지원자, 우리 이제 학생들이 가장 유리한 전형을 찾는 부분이 가장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이제 2026년 수시 모집 이해와 대비해서 이제 자료 부분에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전년도 부분하고 해서 이렇게 표로 작성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자녀분,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학생, 이제 고3 친구들 중에서 내가 지금 현재 모의고사에서 이제 수능 등급이 몇 등급, 그 다음에 뭐 1등급이라든지 2등급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뭐 2, 3등급, 그 다음에 나의 내신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살펴보셔서 이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이제 대학을 이제 유리한 전형을 분석을 확실히 해서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올해 이제 2026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 주요 이제 사항에서 이제 모집 인원이 이제 소폭 증가한 부분과 고려대 대부분 이제
대표적으로 고려대 같은 경우에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을 완화시킨 부분과 그 다음에 대학별로 서울시대뿐만 아니라 일부 대학이 서류 평가 반영 이제 대학을 하기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모든 이제 대학에 반영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수능 최저 안하 기준 변경 대학에 이제 고려대학교를 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탐구 영역 반영 시에 2개의 과목을 평균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상위 한 과목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최저가 이제 지원자들이 충족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숙명예대 같은 경우에는 약학 제하고 2합 5에서 2합 6으로 이제 완화한 부분입니다. 이와 달리 또한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이제 신설한 부분이 변경 사항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최저 학력 기준 부분에 대한 완화 일부 대학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경인교육대부터 제가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이제 부분을 했는데요. 약간 빨간색들이 이제 어떤 부분이 완화되는지 우측에는 25학년도에 이제 비교해서 예를 들어 이제 경인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4합 12였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4합 14등급으로 이렇게 이제 완화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최저 학력 기준 부분,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 학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에서 저도 이제 최근에 상담을 좀 친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최저 부분을 가장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최저가 나오지 않는데 이제 최저를 가지고 교과를 쓰는 게 맞을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최저를 이제 수능 볼 때까지 맞추더라도 수능 보는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최저를 못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일단 하향에 대한 부분을 이제 먼저 이제 세우시고 상향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최저에 대한 부분 지금 이제 9모만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가 탐구 2과목 평균에서 탐구 1과목으로 이제 완화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인문은 2합 5였는데 이제 올해 이제 2합 6으로 이제 완화를 했던 부분과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자연계열이 3합 7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수학 그다음에 탐구원 해서 3합 3개 합이 8로 이렇게 해서 부분들을 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차례대로 혹시 이제 안내를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집 요강이 친절하게 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모두 다 살펴보시기보다는 이제 원하시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그 해당하는 수능 최저 기준 학력 기준을 확인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학교 폭력 기재 사항이 올해부터 반영을 한다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대학별대로 이 부분도 천차만별이어서 제가 이제 뒤에 있는 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나누는 부분은 정성평가로 이제 반영을 하는 대학이 이제 대표적으로는 고려대학교와 동국대학교가 있고요. 이제 감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조치사항이 이제 쭉 나오거든요.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그 조치사항에 따라서 유형별로 차등 적용하는 대학교들이 이제 건국대를 비롯해서 이제 서울시립대 학교 이렇게 이제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감점과 부적격인데요. 이제 부적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적격은 그쵸, 이게 문제가 조금 사안이 큰 부분인데 그것도 저희가 1호에서 이제 9호까지 있는 부분에서도 대학들이 이제 따라서 감점과 부적격에 대한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는 대학들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기재사항이 되었을 시에 아예 부적격으로 이제 지원을 불가한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3호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명지대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만 제한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에 이제 상명대부터 서울교육대학교, 뭐 서울여자대, 성신여대랑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국어대학교, 한성대학교 등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지원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공지가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대학별 전형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교과 80%, 서류 20%였었는데요. 저희 이제 변경된 사항으로 교과 90%, 서류 이제 10%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90%와 비교과 10%였던 부분이 교과 100%로 변경되어 이제 선발할 예정이고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전년도의 입시 결과 반영 교과 환산 점수를 그래서 단순으로 비교했을 때는 이제 불가한 대학들을 이제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대표적으로 앞전에 말씀드린 고려대, 서강대, 또한 이제 성균관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세종대, 이제 단국대, 죽전 캠퍼스 등 같은 경우에 하단에 보시는 표를 보시게 되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죠. 그래서 80% 교과 80%와 서류 20%였는데 교과를 90%로 반영하고 그 다음에 서류를 10%로 변경해서 선발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려대에서 한 가지 보셔야 될 부분은 등급별 반영 점수의 기준 변경인데요. 작년까지는 1등급이 100점은 이제 동일하나 2등급이 98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등급이 96점. 그다음에 3등급 경우에는 94점에서 92점으로 변경된 점이 이제 다릅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과 90%와 출석 10%였던 부분이 올해부터 교과 100으로 선발한다는 점이 이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이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전년도에 같은 경우는 이제 80%,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20%였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주요 교과가 70%, 그리고 기타 10%, 플러스 진로 선택 과목 20%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도 등급별 반영 점수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2등급이 기존에 98점이었던 게 올해는 96점, 3등급은 94점에서 이제 90점으로, 4등급은 85점에서 80점으로, 그다음에 5등급은 60점에서 65점으로 등급별 반영 점수 기준이 변경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화여대인데요. 작년까지는 이화여대가 고교 추천 전형이 면접이 있었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없었고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이화여대가 면접이 폐지되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문계열, 자연계열, 자율전공 부분이 이 부분에서 이제 반영하는 교과 부분들이 달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문, 자연, 자율전공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과학 부분을 반영한다는 점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도 인문과 자연 부분을 이제 교과의 반영 부분을 이제 퍼센테이지와 과목이 달랐었는데 올해부터는 인문과 자연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과학 과목별 반영 비율은 미적용되어서 선발한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 지역균형 전형에서 기존의 교과 100으로 이제 선발을 했다 하면은 올해부터는 정성평가 10%가 들어가서 교과 90%와 정성평가 10%로 해서 선발합니다. 그래서 숙명여대를 보시게 되면은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로와 공통 일반 진로 선택과 등 세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퍼센테이지 80%와 20% 이제 빨간색 그 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되실 것 같은데요. 이제 다른 대학들은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이제 참고하시면 되실 건데, 그래도 이제 많이 지원하는 부분에서 송실대 같은 경우에가 이제 경상 계열만 과목별 반영 비율이 이렇게 이제 15, 35, 35, 15 부분이 이제 경상 계열의 국수, 영사, 한국사 포함한 부분이 20, 30, 35, 15로 변경된 부분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대학별 전형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데요. 앞전에 살짝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대학별로 이제 전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내신이어도 대학별대로의 그 산출 방법에 따라서 내신이 많이 점수가 환산 점수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원자인 학생과 또한 이제 우리 자녀분의 유리한 부분들이 어느 대학이 유리한지를 잘 이제 판단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학생부 100%로 교과 100%를 이제 교과 100을 반영하는 대학과, 두 번째는 이제 학생부가 100%이긴 하나 교과와 그다음에 비교과, 그래서 출결 또는 이제 봉사 부분 보통 이제 출결을 반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학생부 플러스 면접. 그래서 학생부 플러스 면접이 단계별로 1단계 이제 학생부 성적으로 이제 몇 배수 안에 들게 되면 그 배수에서 면접을 보는 대상자를 하는 대학도 있지만, 학생부와 면접을 다 보고 나서 일괄 합산해서 합격자를 이제 선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생부와 그 다음에 서류 평가를 이제 하게 되는 대학인데요. 그래서 이제 교과의 성적을 정량평가를 하고 또한 서류평가를 정성평가로 하여서 선발하는 대학으로 이제 4개의 방법으로 대학들이 이제 전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학생부 100%인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교과 100%인 경우에 이제 광운대, 국민대, 빨간색은 이제 변동된 부분이어서 표시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서강대와 숭실대학교, 그 다음에 연세대, 아주대, 이화여대, 인하대 등이 이제 교과 100%로 선발을 하며 대부분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부 100%이지만 교과와 플러스 이제 비교과로 선발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대와 성신여대, 중앙대가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비교과의 이제 그런 영향력은 낮은 걸로 이제 이렇게 낮은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학생부 플러스 면접이 이제 유형의 대학입니다. 일괄 합산 같은 경우에는 경인교육대학교가 일괄 합산하여서 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로는 가천대학교와 명지대, 그다음에 서울교육대학교가 단계별로 이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의 형태는 대학에 따라서 인적성 면접이라든지 또는 이제 서류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접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사항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홈페이지의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학생부 플러스 서류의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내신 성적인 이제 학생부 정량 평가와 플러스 정성 평가를 이제 서류 평가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부산대, 올해부터는 이제 서울시립대가 이제 추가적으로 서류 평가를 하게 되었고요. 또한 이제 성균관대와 한양대가 정량 평가로 학생부를 보고 추가적으로 서류에서 정성 평가를 하는 부분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보게 되면 이제 서류 평가하는 대학들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비율은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또 친구들이 선호하는 대학 중에서는 건국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KU 지역 균형으로 이제 교과 정성 평가를 비율이 이제 30%가 되고요. 그래서 학생부 반영에서는 이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균형 전형으로 교과 종합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가지고서 이제 정성평가를 하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학교 추천 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평가를 하는데 교과 이수 충실도 70%와 공동체 역량 30%를 반영해서 반영 비율은 이제 10%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대학들은 이제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뒤에 보시게 되면 이제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로 선발을 하는데 이제 서류평가가 학업 역량 평가라고 해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은 이제 반영을 하지만 이제 교과 세특은 반영하지 않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교연 선발 전형으로 교과 정성평가를 10%를 반영하면서 학생부 교과 영역을 중심으로 학업 영역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교과 및 출결 정성평가를 해서 다른 대학과 달리 출결 또한 정성평가에 들어가는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교과 성적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은 아시고 있는 대학들의 대부분에서 특별하게는 이제 그 고려대가 대표적으로는 등급이 나오는 모든 전 과목을 지금 반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상명대, 그다음에 서강대, 서울교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에는 전학년 100%로 해서 성적이 나와 있는 모든 과목을 반영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반영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국대와 경희대, 강운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학교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계열에 따라서는 국어, 수학, 영어는 그대로 이제 반영하면서 계열에서 사회 아니면 이제 과학을 반영하는 이제 대학인데요. 그래서 국민대와 동덕여대, 명지대, 서울과학기술대, 성신여대, 세종대, 숭실대, 홍익대가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가장 잘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가장 잘한 이제 상위 이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학생이 가장 유리한 교과 전형이 어떤 부분인지를 잘 파악해서 지원하는 게 교과 전형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도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부분 모든 대학의 교과 전형에서 성적 등급을 활용하는 건 맞지만 대학별로 전형별 환상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원하는 대학의 이제 산출 방식을 살펴보시고 요즘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교과 산출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미리 또 대학 어디가에도 이제 입력해 두면은 담임 선생님이 또 같이 이제 함께 상담할 수 있어서 어느 위치인지 내성적으로 전 연도에는 어떤 내 비슷한 이제 성적을 가진 친구들이 어느 대학에 합격하고 어느 대학에 이제 불합격하고 후보는 몇 번으로 되어 있는지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프로모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지원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에 다 담다 보니까 되게 글씨가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도 이제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올해 이제 지원관이 될 때까지 했었는데요. 아이들은 이제 서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최저는 공부는 하고 싶진 않은데, 이제 그러면 가장 찾는 대학이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최저 없는 대학, 최저 없는 수도권 대학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좀 대표적인 대학이 저희 같은 경우 가천대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천대 그리고 이제 종합전형으로는 바람개비 전형을 많이 선호해가지고 친구를 쓰는데 저희는 그렇게 결과가 좋지 못했어가지고 그래서 최저 부분이 이제 없다 하면 건국대 같은 경우도 많이 써요. 왜냐하면은 최저가 없으니까 가고 싶은데 이제 보게 되면 정성평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각 학교의 담임 선생님들이 더욱더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성적도 성적이지만 이러한 이제 같은 성적이어도 생기부의 또한 그런 기록에 따라서도 이 부분들이 이제 합불의 이제 부분이 또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선호하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좀 수도권 대학들의 교과 전형 선발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고등학교에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제 대학들도 또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3개를 반영하기도 하고 2개를 반영하기도 하고 4개인 곳, 전과목인 곳, 그 다음에 반영을 안 하는 곳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보시게 되면은 또 이제 반영을 하면서도 대학별로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고요. 이 ABC가 되거든요.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성적이 ABC로 나오는데 뭐 1등급을 이제 뭐 A는 뭐 1등급, 뭐 B는 3등급, 뭐 C는 5등급으로 이렇게 이제 등급을 변환해서도 하고요. 환산 점수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취도 비율로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언급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이제 나에게 맞는 우리 자녀에게 맞는 대학이 어디가 더 합격하기 유리한 부분을 찾는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앞전에 이제 크게 제가 한 장인 거랑 또 두 번째로 이제 대학별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이제 지역균형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이 이제 교과에서 수능 최저가 없고요. 건국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지역균형, KU 지역균형 전형이 이제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입니다. 이제 광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 없고요.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 인재와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게 되면 약간 제가 민트 색깔로 색칠을 한 부분 같은 경우는 특별 전형이어서 제가 표시를 한 거였고요. 일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제 친구들이 일반 전형은 교과 면접 전형이나 학교장 추천 전형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상명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저가 없는 있고요. 좌측에 보시게 되면 여기는 모두 다 최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최저는 확인을 해서 우리 아이가 내가 모의고사 성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부분을 일단은 참고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는 이제 거점 국립대학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최저가 교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약간의 이제 최저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농어촌 계열이라든지 약간 특별한 전형. 근데 전남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교과 전형에 최저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학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살펴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전북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북권에는 저희가 전북대를 비롯해서 군산대, 우석대, 전주대, 원광대 5개 대학을 대표적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전북권별로 주요 변경 사항과 교과 전형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없는 대학도 있지만 있는 대학이 있어서 이 부분 이제 정리하는 부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북대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 성적을 반영하는 걸 변경을 했는데요. 이제 가산점 반영에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산점 반영이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성취도별 등급 점수로 환산해서 반영을 한다고 이제 안내가 되어졌고요. 그다음에 반영 대상은 2021학년도 이후 졸업자로 반영 대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평균 등급 점수 산출 방법도 이건 이제 일일이 저희가 계산하기보다는 이제 그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교과 성적 산출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거든요. 성적을 입력해서 정확하게 이제 산출 결과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주대학교가 조금은 이제 변경이 된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달란트 전형을 신설을 했고요. 이제 좀 달란트 전형에 이제 그 전형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좀 다른 전형과 다른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제 보통 교과라고 하면은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에서 제일 잘한 상위 3개 교과군의 이제 성적 45%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원점수 성적을 60%를 반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부터 원광대학교가 작년까지는 이제 제일 잘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제일 잘했던 과목 상위 15개 과목을 반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모든 과목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성적이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성적이 고르게 좋은 친구도 있고요. 특정하게 어떠한 과목이 뛰어나게 높은 경우도 있고 또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위 과목으로 반영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몇 개 대학들이 있는데요. 이제 원광대가 그렇게 유지하다가 그래서 이제 상위로 반영했을 때 입시 결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등급것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광대가 올해부터 전 과목을 반영하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등급이 전년도보다는 내려가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대학별로 반영 요소 및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표로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군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90%와 이제 비교과 이제 출결 사항을 10% 반영을 하고요. 이제 우석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 교과에서 면접 중심의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우리 이제 교과 성적 100%로 5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 이제 1단계 성적과 70% 그리고 면접 30%에서 최종 선발을 하고요. 그 외 전형은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석대 같은 경우도 메디컬을 제외하고는 상위 교과 10개로만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석대는 변동이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 교과 90%와 그다음에 비교과 출결 10% 군산대와 동일하게 전형 방법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이하게도 이제 군사학과가 있다 보니까 군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이제 5배수 선발로 해서 교과 90%와 비교과 출결 10%로 1단계 선발을 한 후에 2단계에 1단계 성적 25%와 면접 50%, 기타 25%로 최종 선발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북대인데요. 이제 전북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100%가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지금 이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농어촌 학생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북대가 작년부터는 농어촌 학생이 학생부가 학생부 교과를 80%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앞전에 안내드린 것처럼 수도권의 대학들처럼 정성평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성평가 20%로 해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수 과목, 그래서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그 다음에 학업 성취 수준을 정성평가에서 보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대는 농어촌 학생 전형 외에는 학생부 100%로 선발을 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전주대에도 동일하게 학생부 100%, 그래서 출결을 반영하고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산대하고 원광대가 해당이 되겠고요. 출결 같은 경우는 이제 미인정이라고 불리는 뭐 결석이나 조퇴나 뭐 결과가 아닌 이상은 이제 항상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질병 결석이라든지 이제 질병에 해당되는 부분은 감점에 대한 대상은 아니고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봤을 때에는 너무나 이제 질병이 과하다. 이제 요즘에는 조금만 아파도 이렇게 조퇴를 하거나 결석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사정관일 때는 간호학교 교수님들은 아픈 친구는 질병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친구는 조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아픈데 어떻게 이제 환자를 돌보겠냐 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또 이제 아픈 거를 또 할 수 있는 이제 결석이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근데 생각보다도 아이들이 질병에 대한 부분을 또 쉽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정말 최상위의 성적과 최상위의 생기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볼 수 있는 것도 출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출결 관리는 늘 계속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올해가 아니더라도 이제 보게 되면 또 3학년 2학기를 아이들이 소홀히 하거든요. 소홀히 하고 만약에 사람 일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재수를 하게 되면은 확연히 현저하게 2학기 성적을 관리를 안 해서 또 이제 경쟁을 했을 때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3학년 1학기가 지금 대입에 반영되지만 이제 이후에 3학년 2학기도 관리를 잘 해주면 어떨까 하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제 다음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대학별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인데요. 군산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별로 반영하는 교과가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문사회 계열과 예체능, 그 다음에 해양경찰학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사회, 그래서 이제 한국사 이렇게 반영을 교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 계열 하고 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영어, 과학, 한국사를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율전공학부가 이제 교과로 선발을 하고 올해부터는 종합전형도 선발을 한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다시피 모든 과목, 그쵸? 전 과목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군산대는 이제 앞전에도 진로선택 과목에 대한 가산점 안내를 드렸었는데 진로선택 과목을 상위 3과목, 제일 잘한 거 3과목을 반영해서 가산점으로 반영을 하는 대학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석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메디컬, 그래서 우석대에는 약학과하고 한약학과, 이제 한의학과가 있는데요. 이 세 개의 학과 같은 경우는 전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제 과학, 한국사 중에서 제일 잘한 거 10개만 반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석대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상위 한 과목만 성적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산점으로 A는 10점, B는 6점, 이제 C는 2점 이렇게 해가지고서 반영을 하고요.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변경된 대로 전 과목을 반영을 하면서 진로 선택 과목 성적 반영은 A는 1등급, B는 3등급, C는 5등급으로 반영한다는 점이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전북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모든 과목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 수학 반영하고요. 앞전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상위 3과목을 올해부터 이제 반영 방식을 변경해서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3등급으로 반영을 합니다. 이제 전주대 학교가 조금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전에 새로 신설된 달란트 전형이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학생부 교과 달란트 전형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사회, 과학의 교과별 이수 단위 총합이 이제 10단위인 경우에 이 10단위인 교과를 이제 중에서 제일 잘한 이제 교과, 세 교과를 40%를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 포함해서 과학 교과에서 진로 선택 과목 엄전수 산출식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솔직히 저도 이제 일일이 계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대에 들어가시면은 모든 대학들이 성적을 산출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전형을 클릭을 하시고 근데 하나씩 입력을 하셔야 돼요. 국어부터 국어 1학년하고 이제 1학년 1, 2학기는 과목이 많지 않은데 이제 2학년부터는 이제 과목명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일이 이제 등급과 그다음에 이수 단위 이제 학점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점수가 환산돼서 또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대학에서 이제 제공되어지는 입시 결과를 보시게 되면 단순히 이제 작년 1년 거만 보시면 안 되시고요. 최근에 이제 3개년과의 입시 결과와 그다음에 모집 인원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 전년 대비해서 줄었을 수도 있고요. 늘었을 수도 있고 동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입결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떤 특정 학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퐁당퐁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입결이 되게 낮았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재작년에는 입결이 낮았는데
작년엔 입결이 높았고 이제 그게 약간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퐁당퐁당 하는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낮은 그 숫자만 계속 보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낮으니까 나도 써봐야지 하면은 그 다음엔 또 오르고 높으니까 안 써야지 내려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대학을 3개년을 잘 분석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약간 눈에 들어오시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전주대는 그 외 전형 인문사회 계열과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사회, 이제 한국사 포함을 해가지고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이나 공학, 보건 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하고 영어, 사회과학,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상위 3과목 성적 반영을 가산점으로 이제 A는 6점, B는 4점, C는 2점으로 이렇게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가산점은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대학교인지 아실 것 같죠? 뭔가 되게 최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전북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쪽 2합 8이라고 하죠. 2합 8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사범대 포함해서 이제 사회과학대학과 경상대학, 인문대학은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이제 2개가 8등급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본부에 있는 융합자율전공학부 1과 융합자율전공학부 2 특성화 캠퍼스에 있는 이제 1,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개 이제 과목 중에서 2합 7이고요. 이제 약간 이제 그 모집 단위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계열과 학과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학과하고 사범대학교에서는 국어교육과와 영어교육과가 2합 6입 되겠고요. 공대 공학계열 1, 2와 그 다음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계열과 스마트팜 학과, 자연과학대학의 자연과학계열 1, 2, 본부 국제이공학부와 2차전지공학과 첨단방위상업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포함해서 앞전에는 그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이 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을 필수적으로 해서 수학 포함 2합 8 등급이어야 되고요. 또한 혹시 이제 과학탐구를 한 과목 이상 응시하길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을 1등급을 하향 적용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학과 과학을 하게 되면 2합 9로 맞추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계속 이어서 지금 이제 전북대학교 건데요. 전북대는 이제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2합 8인데 여기에 이제 조건이 있죠. 수학을 포함하면서 2합 8인데 수학이 3등급 이내여야 되는 게 필수고요. 그 다음에 과학교육학부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과학으로 해서 이제 2합 10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컬에 해당하는 수의과 대학 수의학과와 약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 포함해서 3합 제 7이 최저 학력 기준이고요. 의과대학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일반 학생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포함해서 4합 5,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에 2과목 평균에 절사해서 이제 반영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큰 사람 전형과 지역인재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탐구 같은 경우에 2과목 평균 절사를 해서 수학 포함해서 이제 4합, 이제 5등급 이렇게 이제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치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포함 3합 6등급으로 이렇게 돼서 일단은 등급의 합의 반영 여부 없이 전북대에서는 일단은 수능의 모든 전 영역을 다 응시해야 되는 게 조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과목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원광대학교인데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전형에서 이제 지역인재 교과 전형으로 의예과와 치의과, 한의과, 자연 같은 경우에 수학 포함해서 3합 5등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 4개의 영역을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 평균 중에서 상위 3개 합 13, 3합 13이 되는데요. 지역인재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탐구가 차이가 있죠. 상위 한 과목으로 해서 상위 3개 합이 13등급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안내한 것처럼은 3개 영역 이상은 간호학과는 응시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 되겠고요. 우석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메디컬에 해당하는 보건 계열까지 해서 간호학과를 확인하며 간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합 11이 되겠고요.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확통은 안 되고 수학에서는 미적분 또는 기하 중에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가 두 과목 평균이 돼서 수학 포함해서 3합 6등급입니다. 한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두 과목 평균에서 두 개 합이 5등급이 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의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생 교과 중심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포함해서 3합 6등급이 되겠고 그 외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 한 과목으로 반영이 돼서 수학 포함 3개 6등급으로 이렇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 드린 대학이 있지요. 말씀 안 드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석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말씀드린 학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가 없고요. 원대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말씀드린 이제 학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군산대와 전주대는 모든 학과가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학생부에 보게 되면 우리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반영에 대한 부분인데 대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앞전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었죠. 이제 우리 그 학폭에 대한 부분이 1호부터 9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5개 대학만 정리를 해가지고서 이제 1호 서면사과부터 9호까지의 부분에서 이제 감점 없음 대학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뭐 해당 사항이 거의 되는 학생들은 없긴 하지만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점 같은 경우는 위에 제가 기재를 했지만 총점에서 환산 점수를 해가지고 총점에서 이렇게 감점을 하는 부분으로 이제 반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교과 전형은 어찌 보면은 되게 성적으로 가니까 쉬울 것 같지만 되게 복잡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욕심을 내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걸려 있고요. 근데 수능 최저를 맞추게 되면 교과 성적이 조금은 낮더라도 이제 합격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가장 수능 최저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대학별로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들이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같은 성적으로도 어떤 대학은 합격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대학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지원자에게 맞는 이제 대학을 찾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방법이 또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가산점을 주는 부분부터 이제 다르다 보니 이 부분이 나에게 유리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교과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거는 최저학력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수능 전까지, 고모까지도 수능 최저는 확실하게 되었지만 막상 수능 날 이제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도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서 긴장하지 않고 수능 날 잘 응시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멘탈 관리도 솔직히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어렵게 되면은 특히 이제 많이 이제 당황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 졸업생 같은 경우에도 항상 3합 7은 맞춰서 당연히 수의대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5개는 이렇게 이제 다 교과로 편하게 썼고 하나만 이제 저는 근무했던 고등학교가 농어촌이어서 하나는 그래도 농어촌은 그냥 하나 정도만 쓰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제 3합 9가 돼버리면서 5개는 다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한 개는 다행히도 극적으로 후보 1번이어가지고 이제 추합이 돼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것마저 안 됐으면은 이제 강제 재수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교과 전형과 저는 이제 종합 전형이 적절하게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서 최저가 조금 맞추면 좋지만 맞추지 않았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6개의 이제 부분을 어떻게 이제 교과와 종합을 잘 적절하게 이제
세우셔서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대입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다 상담을 해주시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정읍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지원관 선생님들이 이제 저 포함해서 세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이제 전주에 이제 진로진학센터에 계시고 또 다른 한 분은 남원 진로진학센터에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개인적인 상담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전북 진로진학센터에 들어가시면 상시 상담과 그 다음에 야간 상담도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특별 수시, 특별 집중 기간으로 또 상시 상담 부분도 이제 곧 이제 학교에 안내가 나갈 예정이니까요. 예, 보시고서 진학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저희 도교육청이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불 사례라든지 이런 내가 이제 이 성적으로 이 대학을 했을 때 환산이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전형 요소별 영향력 부분도 확인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네 이제 올해 이제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셔서 네 12월에 네 이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